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장은 좋았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또 나빴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좀 애매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거에 2차전지 혼자 좋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반도체 혼자 좋았던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형주에 좀 쏠리는 현상이 잠시 나타나는 거고, 나중에는 중소형주로 전부 다 이러한 온기가 퍼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디폴트가 곧 타결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장 시작 전부터 이런 뉴스가 속보로 떴죠. 뉴욕타임즈 미국 정부 부채 상한 연장 협상 타결 임박. 언제 될진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혹시나 될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악관과 공화당도 협상은 생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 이어 다른 곳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디스도 절대 미국 디폴트 빠질 리가 없다 이렇게 확신을 했다고 하니까, 물론 디폴트에 빠질 확률, 그 다음에 뭐 증시가 10% 넘게 빠질 확률 분명 존재는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주식을 전부 다 팔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너무나 걱정된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으면은 한 5에서 10% 아니면은 많으면은 한 20에서 30% 그 정도의 현금 비중을 만드는 게 거의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 대한 걱정은 좀 접어두시고, 우리는 이제 또 3일간 쉬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디폴트가 이제 만약에 사라졌다는 가정하에 한 달 뒤에 우리 증시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까, 그리고 그때 주도주는 뭘까, 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나는 어떤 주식을 살지 그거를 이번 주에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AI 로봇 이쪽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상황은 계속 바뀌고 또 새로운 뉴스가 언제 등장할지 모르겠죠. 계속 체크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결국은 어제 2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역대 5번째 1조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제 엔비디아는 결국 24% 급등을 지켜내며 AI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만약에 또 상승을 해주거나 이 라인을 지키는 모습을 나타낸다면은, 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은 조금은 비관적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엔비디아가 이렇게 갭으로 상승인데 당연히 뭐 떨어지지, 이거는 버블이다, 너무 과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올해 초에 에코프로 BM 이 친구 본 기억나시죠? 그 친구들 분명 뭐 엄청나게 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중이 좋은데 지금이 뭔 상관이냐, 어차피 나중에 이 실적 전부 다 반영할 거니까 지금 주가가 미리 올라도 상관없다, 그러한 논리와 함께 주가가 계속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이번에 엔비디아도 그럴 확률이 조금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의 흐름을 계속 보도록 하고, 그나저나 1조 달러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지금 뉴욕 증시에서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그런데 이 4대 천왕 자리가 5대 천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겠죠. 엔비디아가 곧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제 이렇게 급등하자 엔비디아의 경쟁업체인 미국의 AMD와 대만의 TSMC 이러한 기업이 10% 넘는 급등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 흐름을 한국이 6월 달에는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하이닉스가 이틀간 10% 넘게 올랐으니까 이 또한 큰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안타깝고도 조금은 웃긴 소식이 있었죠. 야, 이분 이거 주식 좀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성장주 투자면 누굴까요? 맞습니다. 돈나무 언니죠. 그런데 이제는 돈 냄새를 못 맡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올해 1월 달에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처분했기 때문이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해서 뭐 조금만 팔고 뭐 다른 데로 넘어간 게 아니라 전량 처분을 했었으며, 그리고 그 위치는 왼쪽에 이 보라색 원 보이시죠? 이때 전량 처분을 했다고 하니까, 야 이게 이 몇 개월 뒤의 미래도 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귀신같이 엔비디아는 130%나 폭등한 바 있으며,
또한 2월 달에는 엔비디아가 슬금슬금 오르자 돈나무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너무 비싸다. 야, 이렇게 비싼 거 못 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머쓱하시겠구나 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AI 관련주는 단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가장 관심 있는 건 이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살까요? 그리고 플러스 나 지금 샀던 거 있는데 지금이라도 팔까요? 야, 이제 이건 진짜 좀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도 사실 우리가 이러한 주가 방향을 뭐 단기적으로 맞출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말할 수 있는 거는 올해 초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반도체는 올해 바닥을 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내년은 실적이 급반등을 하는 해라는 거 우리가 올해 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지난달도 그랬고 어제도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한 바 있었죠. 그리고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딱 보시면은 아, 반도체 실적 바닥 치고 그거를 반등하는 거를 따라가고 있구나. 이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4분기의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 그때 실적을 반영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전망을 봤을 때 물론 그 전망이 100% 만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년은 실적 급반등이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지 아니면 주식을 팔아야 될지 그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환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할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살지 말지 아니면 뭐 조금 떨어지면 살지 뭐 이렇게 맨날 올라가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혹시나 조정을 주면은 그때 살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증권가 시각을 보도록 할까요? 증권가는 삼성전자 사라고 합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은 9만원 목표가, 유안타 IBK도 9만원, BNK는 8.7만원, 그리고 KB랑 교보는 8.5만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바이콜을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을 할 것이고 그 소식에 따라 반도체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한대요.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그거네요. 달러 약세도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은 10.5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벌어들이는 게 1조 조금 넘는 그러니까 12%밖에 안 되는데요.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하반기에 무려 88%를 번다는 소리겠죠. 그 말인즉슨 1분기, 2분기에 바닥치고 그 다음에 3, 4분기는 회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그걸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년 1분기를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은 이어지는 소식이겠죠. 삼전이 오르면 코스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반기 코스피 생각외로 강할 수도 자, 증권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슬슬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하반기 3천을 외치는 것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의외의 강세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당연한 강세장이 펼쳐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주도주 중 하나는 반도체가 될 것이며 그리고 내년에 가장 강력한 주도주 중 하나도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진짜 뇌피셜입니다. 제가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아마도 코스피 한 2700에서 2800 그 정도 가면은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랑 함께 다시 또 떨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 어제부터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너무나 큰 실적을 보여줬고 너무나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버블 가능성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서 우리가 테슬라한테 그랬듯이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한테 그랬듯이 야, 이 가격에서 더 오르는 게 가능하냐? 그걸 또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단순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엔비디아를 사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훈풍이 다른 쪽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꽤나 높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엔비디아발 버블이 발생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2700에서 2800 라인을 현재 상단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일 높은 곳이 DB금토로 3000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반기에 코스피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우리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반도체 이야기 넘어가고 누리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누리호 발사 성공.
어제 저녁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로켓 개발 후 연속 발사 성공은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하며 누리호에 탑재돼 있던 위성 8기는 모두 정해진 궤도에서 분리에 성공했으며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세종 기지에서 신호를 수신한 바 있다고 합니다. 누리호의 연이은 발사 성공으로 신뢰성을 입증하며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등에도 탄력이 붙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4차 발사는 언제입니까? 2025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년 하고도 반 넘어야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니콜라 상폐 위기. 정말 유명했던 기업이었습니다. 미국의 전기 트럭 기업이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 상장 폐지 위험에 놓였다고 합니다. 현재 니콜라의 주가는 61센트로 나스닥의 상장 조건 유지를 위해서는 23년 11월 20일까지 주가가 10일 연속 1달러 이상을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기록하지 못하면 자동 상폐가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니콜라 지금이 0.6이니까 지금보다 거의 2배가 올라야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지는 조금은 미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며 니콜라는 또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니콜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제2의 사드.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한령이 살짝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달 상하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가수 비는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블랙핑크 리사, 빅뱅 태양도 중국 예능 프로 출연을 계획을 했었지만 무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예계부터 확 얼어붙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이버가 차단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수이자 배우였던 정용화의 출연 불발, 직접 중국까지 갔는데도 찍지 못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 쪽은 일단은 안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미중 상무장관 회담.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이 나오나 하고 한번 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고 하고 오늘 이미 진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예측을 봤는데 트럼프 시절의 고율 관세,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 그러니까 반도체 이야기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장중에 마침 또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반도체를 두고 열심히 싸웠다고 입장처만 서로 확인하고 끝났다고 하네요. 이 둘이 친해지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들 마이크론 반도체 안 씁니다. 역시 중국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한다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한몸이 된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스파와 레노버 등 중국 최고 서버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큰손 기업들이 마이크론 부품 사용 중단에 나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까지 서버용 메모리에 들어가는 부품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공급했었는데 마이크론이 나가면은 그 빈자리는 어떻게 생각해도 삼성전자가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 수혜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미국에서는 연일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이 슬슬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우사할지 오라될지 현재 난감한 상황인데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항상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서 잘 살아왔으니까요. 이번에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번 기회에 반도체 산업 쭉쭉쭉 성장시켰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피프티 바비 OST 참여.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바비 인형 기억나시나요? 그 바비 인형이 인간 세계로 오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 바비가 올해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참고로 주연 배우는 마고 로비랑 라이언 고슬링, 많이 유명한 배우들이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갑자기 이런 영화 얘기를 왜 하나 봤더니 바로 피프티가 이 영화의 OST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프티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 9주연속 차트인하며 K-POP 걸그룹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초당 옥수수가 귀하다는 소식. 초당 옥수수가 출하 시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인가 봐요. 그런데 출하가 좀 지연되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옥수수 알이 꽉 차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상태가 좀 메롱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품위가 좋은 상품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 옥수수를 지금 현재 드시고 싶다면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러한 품귀 현상은 초기에만 좀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때까지 좀 밀렸던 애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지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옥수수를 찾는다면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소 키우면 손해.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적자라고 합니다. 작년에 축산물 수익성이 최악 수준이었다고 하며
한우 한 마리당 순수익은 마이너스 68만원으로 말 그대로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 팔아서 남는 게 없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생산비 급증인데요. 전체 생산비의 50%를 사료비가 차지하는데 작년 사료비가 급등하면서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좋은 날에 먹는 소고기 정말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생산 비용을 따지면 오히려 싸게 먹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정말 큰 뉴스가 나왔죠. 뉴럴링크. 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 이식을 위한 FDA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걸 인정받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참고로 뉴럴링크가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생각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랑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 중인 회사라고 한데, 이번 승인으로 6개월 내 임상시험에 착수할 것이고 관련된 기술이 한 몇 년 뒤쯤에는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협정. 이 소식도 뜨겁습니다. 러시아도 뭔가 강수를 두는 느낌인데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전쟁 크게 한판하자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유럽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옆집에다가 핵무기를 놓은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저장 시설을 둘 것이라고 말했으며 7월 1일 전에 설치한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핵무기가 결국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뭐 협상카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협상카드를 잘 써서 올해 안에는 러우 전쟁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MSCI 선진국 편입 시나리오.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편입은 빠르면 25년 5월 말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2년 남은 건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네요. MSCI는 6월 22일에 연례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는데, 만약 올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후보국으로 분류된 후 내년 6월 달에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25년이 아니라 24년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난 다음 또 1년 뒤인 5월에 그때 실제 분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봐야 25년 5월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은 가진 좀 어렵고, 다만 이 와중에 실제로 그 패시브 자금을 보더라도 기대감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머징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북미 제외 선진국 지수에서는 차지할 비중은 4.7% 수준으로, 뭔가 말이 어렵지만 정말 심플하게 말해서 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자금 중 13조에 달하는 금액이 순유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길이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왜 우리가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선진국 편입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머징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중국 이런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 어차피 거기에 남아있어도 이렇게 외국인 자금은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선진국 편입이 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외국인 자금 유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봤을 때는 큰 금액이 나갈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어쨌든 나중에 더 정확한 소식 나오면은 그때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직자 코인 보유액 공개 결국 됐네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인데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코인업계는 어떻게 생각하나 봤더니 오히려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코인에게 항상 따라오는 탈세, 자금 세탁, 불법, 우리가 항상 코인 하면은 좀 그런 게 좀 떠오르죠. 그런 이미지가 조금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코인이 앞으로 진짜 자산 중 하나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드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언젠간 사긴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손이 안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금리 많이 떨어지면 그때 좀 사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태양광이 석유를 추월했다. 확실히 친환경은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올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석유 생산 투자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한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냥 청정에너지 전부 다 투자액은 2년 만에 24%가 증가를 했다고 하며, 그 반면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금액은 2년간 15%밖에 성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친환경에 큰돈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친환경 주식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매번 드는데, 주가가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실적은 배신하지 않겠죠. 나중 가면은 다 오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주주분들의 마음이 좀 다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토, 일, 월 3일 동안 쉬는데 기름분들 푹 쉬시고, 그동안 또 공부할 거 있으면 가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공모주랑 한 주 정리 이거는 당연히 할 거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디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빠이요.